느낌은 분명히 제가 기억하죠. 제가 그 상황도 기억하고요. 저에게 볼이 오고 제가 볼을 찼을 때 느낌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. 하지만 그 느낌만 기억할 뿐이죠. 중요한 거는 볼이 저한테 오고 제가 볼을 차서 지성이나 정환영에까지 가는 기간 동안 그 느낌을, 이미 볼이 떠났지만 그 느낌을 축선수는 가질 수가 있거든요. 그 느낌은 제가 가질 수 있고요. 또 하지만 그거는 뭐 다 팬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안정환 선수나 또 박지성 선수가 워낙 좋은 위치를 또 가지고 있었고 잘했기 때문에 뭐 솔직히 얘기하면 어시스트라기보다도 그런 지성이나 또 정환영이 잘 넣었다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. 오히려 더 아마 우리가 흐름 속에 있으면 그 흐름 속에 있으면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월드컵 기간 중에 정말 월드컵 선수 팀에 있으면서 솔직히 오히려 밖에 계시는 팬 여러분들보다 더 어쩌면 즐기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항상 승리에 대해서 항상 긴장하고 있었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많은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오히려 겪는 게, 오히려 저는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정말 월드컵이라는 게 그랬구나, 그 흐름 속에서 빠져나온 이후에 오히려 더 월드컵이라는 거에 대해서 더 진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때 당시 한 경기 한 경기 하면서 선수들은 정말 최선을 다했고, 그리고 또 한 경기 한 경기가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그때 우리가 뭐 했지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빠르게, 그리고 정말 우리도 놀라면서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. 오히려 월드컵이 끝났을 때 우리가 월드컵을 느꼈던 것 같아요, 선수들은. 가장 정말 기억에 남는 건 월드컵 때 포르투갈전이 정말 기억에 남는 경기인 것 같아요. 그때 저희가 처음으로 16강, 저는 이제 월드컵 첫 경기였고요. 제 경기에서 보면. 부상 이후에 첫 경기였고, 그 다음에 또 처음으로 16강에 한국이 들 수 있었고, 그 다음에 월드컵에서 그런 강팀을 또 우리가 꺾을 수 있었고, 그리고 또 월드컵 이후에, 경기 이후에 정말 뭐 송종국 선수나 최태욱 선수나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, 그것도 많은 사람 앞에서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참 기뻤어요. 월드컵 내내 그랬지만 특히 포르투갈전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준비가 잘 돼 있었고, 그리고 또 감독님 전술이나 그리고 또 상대에 대한 약점을 그 전에 미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잘 파악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이고, 그리고 또 팬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심으로 응원해 준 것들이 모두 모여서 그런 좋은 결과가 또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월드컵 내내 그랬지만 특히 포르투갈전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준비가 잘 돼 있었고, 그리고 또 감독님 전술이나 그리고 또 상대에 대한 약점을 그 전에 미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잘 파악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이고, 그리고 또 팬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심으로 응원해 준 것들이 모두 모여서 그런 좋은 결과가 또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때 저 그냥 재미있어서 축구했었어요. 축구를 시작한 거는 정말 재미있어서 했고, 지금도 마찬가지로 축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재미있게 축구하고 있고, 또 재미있게 축구를 시작했고,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. 축구가 뭐냐고 물어본다면은, 축구는 어떻게 보면은 제 삶의 성장기고요. 축구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제 삶의 성장 방향이 축구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 성장기라고, 제 개인적인 시선에서는 축구는 제 성장기를 대변할 수 있는 지금까지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, 그리고 또 축구는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, 제가 아는 사람들과 제가 모르는 사람들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대화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축구를 통해서 말 없지만 TV를 통해서 관중들 얘기하지 않지만 제가 하는 축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똑같은 감정을 얻기 때문에 축구는 또 하나의 저에게는 또 다른 언어라고 생각해요. 제가 대학
중학교 4학년 때 올림픽 대표 됐을 때 그때 좀 다리 부상을 좀 심하게 당했었는데요. 그때도 상당히 힘들었고 또 올림픽 가기 전에도 한번 턱뼈가 부러진 적이 있었어요. 그때도 힘들었었고 물론 월드컵 전에도 정말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죠. 부상이 아마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경기에 나서는 것인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경기에 나설 수 없다는 게 아마 가장 힘든 것 같은데요. 그 중에서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면 또 그것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선수 생활 하는데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선수 생활이 도움이 되죠. 예. 그 얘기는 신앙이 축구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인 신앙에 축구가 부수적인가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것 같아요. 가장 중요한 거는 저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정말 축구가 제 인생의 전부였고 축구만이 오로지 제 목표였는데 지금은 깨닫게 됐죠. 그 좀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게 됐고 축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제 전부가 아니라 어떤 작은 선물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. 되게 힘든 운동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. 과학적으로 오히려 한국 분들은 너무나 운동을 많이 해서 오히려 더 체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. 근데 히든 감독님의 파워 프로그램은 정말 알맞은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. 그 선수 제가 느끼기에도 워낙 그 전에 너무나 심한 운동을 많이 해서 오히려 파워 프로그램이 별로 안 힘들다라고 느낄 정도로 별로 그렇게 부담이 없었거든요. 하지만 정말 정확하게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그래서 분명히 파워 프로그램은 월드컵 4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축구를 즐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또 더 중요한 건 축구를 사랑할 수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제가 하나 아쉬운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축구를 하고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겠지만 축구를 하는 목적이 가끔씩 간혹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을 간혹 보게 되는데요. 그럴 때마다 아쉬운 건 그런 친구들은 자기가 원하는 돈이나 명예나 그런 인기를 얻게 되면 거기에 만족하게 되거든요. 그러면 더 이상 축구로서 발전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. 정말 축구를 사랑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돈이나 인기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와 상관없이 꾸준히 계속 축구를 잘하지는 모르지만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장 축구 선수에게 중요한 건 축구를 즐길 수 있어야 되고요. 또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목표가 인기나 어떤 명예가 아니라 정말 축구 그 자체가 된다 그러면 많은 축구 선수들이 더 정말 재밌게 축구라는 것에 같이 축구를 하지만 축구에 더 정말 빠져들고 더 정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. 항상 경기라는 것이 또 이기고 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얼마 길지는 않지만 작은 경험으로 미뤄볼 때 절대 부담을 가져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. 중요한 건 부담 갖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또한 그런 부담 갖지 않으려면 정말 2000년 월드컵 준비했던 것처럼 다시 또 2006년 월드컵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될 것이고요. 또 그렇게 준비해서 나온 결과라면 그 어떤 거든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거는 선수들도 그렇고요. 또 모든 행정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팬들도 그렇고요. 정말 최선을 다하고 얻어지는 결과가 그 어떤 것이든지 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거기에 승복할 수 있을 때 다음 2010년 월드컵에서도 우리가 좋은 경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덜란드 가기 전에 이미 해외 생활이 힘들 거라는 거 예상을 많이 하고 왔기 때문에
힘든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. 오히려 안 힘들면 그게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고요. 일단 네덜란드에 가서 가장 힘든 거는 언어 문제도 좀 힘든 것 같고, 그리고 또 같은 축구지만 또 축구 스타일이나 또 여러 가지 선수들과 어떤 관계나 그런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익히고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고요. 그리고 또 물론 뭐 지금도 그 적응 중이지만 그런 시간 과정이 약간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글쎄 뭐 그 나라마다 다 특징이 있을 텐데요. 특히 네덜란드 축구는 상당히 조직적이고, 그리고 또 패스나 어떤 공수 전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빨라요. 뭐 특히 뭐 일반적으로 한국 축구가 상당히 빠른 축구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, 그리고 또 생각하시는데, 물론 한국 선수들의 어떤 개인적인 스피드는 정말 세계에 내놔도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스피드고요. 하지만 전체적인 경기의 속도는 오히려 더 유럽이, 그래도 네덜란드가 더 한국보다 빠르다고 생각합니다.